5월 시장은 아무래도 현재 4월 달에 조정과 박스권 연출되었던 흐름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응축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조금 막혀 있는 상황에서 조금 박스권에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율의 변수, 그다음에 경제 지표라든가 실적 변수에 따라서 시장의 에너지가 조금은 좁은 박스에서 좀 이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거래 대금이 수반되는 종목과 이슈주, 그다음 외국인들 기관들 매수하는 좀 강한 종목으로의 단기적인 전략을 좀 취하시고 지수의 어떤 밴드는 좀 좁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또 추세 대응보다는 비추세적 구간 속에서의 좀 이슈가 되는 종목들 위주로의 좀 단기적인 대응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우리 시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또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특집인 만큼 오늘 5월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5월 시장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안인기 대표님의 방법을 지금부터 살짝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자, 먼저 일단은 증시 키워드 잠깐 좀 말씀 좀 드릴까요? 네. 일단은 첫 번째로는 환율. 현재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160원 전후에 움직임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환율 급등에 따른 부담이 분명히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의 수급이 좀 빠져나갈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환율의 변수도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실적.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몇몇 실적 발표가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은 종목들도 있고 조금 부진한 종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좋으냐, 2분기까지 개선되느냐의 모습도 좀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경제 지표, 지금 뭐 중국 PMI 지수도 50.1 정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약간 부진한 모습도 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환율 잠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환율은 우리 대한민국 시장은 1분기 지금 경제 성장률이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전분기 대비해서 0.3% 지금 약세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게 10년의 어떤 기간을 두고 가장 최저점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소비 지표가 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설비 투자도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수출 등 전방위적으로 좀 총체적 난국이 형성되고 있어가지고 시장 반등의 에너지가 좀 크지 않다는 점이고요. 자, 미국은 성장률이 호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달러 강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분위기. 그래서 현재 환율은 1,180원 정도, 저점은 1,120원대, 고점은 1,180원대 내에서 좀 변동성이 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환율이 급등이 나오면은 외국인들 기관들 매도가 좀 출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환율 변수 좀 중요하다 보여지고요. 하지만 1,180원 전후까지 치솟은 다음에는 시장 다시 한번 환율 안정을 연출이 되면서 회복력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또 한 번의 상승이 연출된다면 다시 한번 안정적인 흐름을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환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다음 내용 준비되어 있나요? 네, 환율 한번 조금 더 말씀드릴까요? 네, 그래서 3분기부터는 중국과 유럽이 경기가 회복력이 좀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경기 회복, 세계 경기 회복이 기대감도 형성되어 있다는 점, 향후 환율은 좀 안정적인 흐름, 상승 이후에 좀 조정 국면, 흐름이 예상이 좀 되어지고요. 자, 실적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전기전자 업종은요. 지금 삼성전자가 매출 52조 1분기였죠.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6조 2,300억 정도인데 예상치보다는 뭐 부합하는 그런 흐름이지만 1분기를 저점을 찍고 2분기 전후에 3분기 때까지 이렇게 올라와 준다면요. 실적은 저점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 실적 악화의 어떤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1분기를 저점, 2분기 횡보, 3분기 때부터 이제 올라간다면 실적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IT 쪽은 2분기와 3분기부터 실적 개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이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왔어요. 네. 아무래도 작년 4분기부터 영업이익이 좋지 않게 나왔는데 실적 기대치를 하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미끄러져 내려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 소비 관련주 쪽도 조금은 부담스러운 그런 위치이고 현대차는 지금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주들이 최근에 달러 강세가 연출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강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달러 강세 수혜주 1, 2분기 때까지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 완성차 업종 일부
실적 개선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력 갖고 뭐 눌림목시 공략하거나 갖고 있다면 꺾일 때까지는 홀딩 전략 취하면서 실적과 환율의 변수에 따라서 좀 수혜주를 좀 부각시키는 종목들 꼭꼭 좀 체크해서 잘 매매를 좀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실적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경제 지표 또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3.2%가 이제 나왔는데요. 순수출이 증가되고 있다는 점 일단 긍정적이라 봐야죠. 네, 수출 증가되고 있는데 문제는 민간 소비가 조금 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도 약간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내년에 재선을 앞두고 대규모 경제 부양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엔 돈을 많이 풀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도 뭐 연말까지 금리는 조금 더 인하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있어서 유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정책.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추가적인 내려오기보다는 내려올 때마다 돈으로 이제 주가를 방어하는 그런 유동성 확대 정책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미국 시장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자, 미중 무역 분쟁은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질 가능성 5월 말, 뭐 6월 초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글로벌 시장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현재 경제 지표는 그렇게 최악의 구간은 아니다. 이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경제 지표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5월 증시 전망 이 정도로 저희가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자, 5월 시장 전망은 일단 지수는 박스권, 네. 비추세적 구간, 계속 올라가는 장도 아니고 내려가는 장도 아닌 그런 박스권에 막혀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지수는 2120에 2280선. 올라간다면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고요. 조정을 보인다면 이 정도까지 조정. 코스닥은 740에서 775선. 자, 강세 업종의 종목들 잠깐 보게 되면은요. 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여전히 시장에서 뜨거운 외국인들 기관들 매수하고 실적 개선 가장 뜨거운 업종이 지금 자동차 업종이라 봐야죠. 그다음에 5G에서 KMW, OE솔루션, 서진시스템. 사실 지금은 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가 될 수가 있겠지만 조정 시 오히려 좀 매수 관점이라든가 아니면 한 번 더 간다면 비중 축소, 그다음에 저점에서 내려온 다음에 올라갈 때 한 번씩 잡는 것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제약주들 최근에 임상 3상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미국의 뭐 특허가 지금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또 완치 판정이 나오는 그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좀 뜨거운 상승이 좀 연출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재료가 있는 종목들, 임상 성공 기대감주라든가 눈에 보이는 실적 혹은 성장성이 있는 그런 뉴스주들이 한 번씩 반짝반짝 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4차 산업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차 이런 종목들이 한 번씩 또 움직임이 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테마의 대장주, 이슈주, 뉴스주, 거래 대금 수반되는 종목들, 정부 정책주 긍정적이에요. 집중적으로 매매하는 전략도 바람직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